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경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 역시 현업 데이터 분석 업무는 한 대략적으로 23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한 거는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5월 14일이죠. 발표된 포5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분석 기능이 더 활성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설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논설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나 탓하라는 것은 아니고,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더 넣으시면 좀 더 충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부분은 저도 이쪽에서 관련한 업무를 한 23년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이론도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 이 방법론이 맞느냐, 저 방법이 맞느냐, 이렇게 적당한 부분은 조금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동영상에 좀 넣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분석 기법들이 너무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노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다양한 판별 분석이나 이런 고급 과정을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독립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변수를 만들 때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을 돌릴 때 변수를 무조건 다 넣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논문부터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셨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을 그냥 10개, 12개씩 독립 변수로 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오고 왜곡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선정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냥 챗GPT가 다 해준다고 다 집어넣으시면 그냥 빨래를 그냥 동물,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냥 걸레와 해당되는 여러분 옷을 그냥 다 집어넣고 알아서 빨래해달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분류를 좀 체계를 하셔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 그게 또 정답인지 알고 이해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야로만 또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려면 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맞고요. 현재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좀 더 해당한 부분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상당수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도전 자체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들도 상당히 저에게는 좀 이슈화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한번 이제 공부를 더 이론적인 부분을 더 습득을 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GPT-4 5를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올릴 건데요. 자, 우선은 분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익스플로 GPT-3 한번 보시겠습니다. 익스플로 GPT-3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GPT에서 별도로 만든 프롬프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구글 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버전이 아니라 팀 버전인데, 이 순서가 좀 아마 바뀔 겁니다. 일반적인 플러스 버전하고 팀 버전, 이 순서가 조금 다르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이 데이터 얼라리스트,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조금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저도 2023년도 12월 1월까지는 아마 이게 어드밴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왔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ADA라고 했었습니다. ADA라고 해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월 말에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2월 말부터는 데이터 어널리스트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은 2024년도 6월
2일에 제가 촬영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분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바뀌었다. 저도 이거 잘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이게 어드밴스로 계속적으로 해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셨는데 이거는 기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기능이지 기법이 아닙니다. 다죠? 이거는 기능일 뿐이지 기법은 아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에서는 고급 데이터 분석 기법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상은 돼야 그래도 판별 분석, 군집 분석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다양한 분석 기법을 좀 적용하시려면 그 정도는 돼야 고급적인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 분석까지는 그냥 인과적인 분석이지 고급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경로 분석까지도 일반적으로 요즘 그다음에 리저럴 분석이나 경로 분석 같은 것도 요즘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다 쓰시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중급이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투입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변수를 투입하실 때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해당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회귀 분석이나 다른 분석을 돌리실 때 해당되는 원인, 그러니까 결과 변수, 즉 Y가 되겠죠. 종속 변수는 기본적으로 한 개, 여러 개를 집어넣으시는 기법들도 아주 고급에서는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는 한 개를 투입을 하고요. 독립 변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으로 최대 7개 정도까지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독립 변수를 넣게 되면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가 발생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다 해결한다고 해서 막 독립 변수를 10개, 12개씩 집어넣으시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결과예요. 저도 논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면 앞에 논문이 잘못되어 있어. 그 앞에 논문도 또 앞에 논문, 그러니까 참고됐던 논문들이 계속 그 전부터 하나가 잘못돼서 그게 계속 전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해보는 초기에,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말씀드린 거는 초기에 바람직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지 않으시면 한 번 전달이 잘못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해당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세요. 그런 업무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당되는 부분 업무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여러분 조금 공부를 조금씩 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는 조금 해주셔라.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특출나게 특화된 것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자문으로는 안 돼요. 말씀드려요. 간단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판별 분석 자문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 동영상을 올리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하는 말씀은 따끔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분을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데이터 어널리티스에서 해당되는 회귀 분석이나 그리고 독립 변수를 집어넣으실 때도 그다음에 어떤 주의점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변수명을 조금 잘 넣으셔야 됩니다. 변수명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 분석하실 때도 그냥 막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넣지 마시고 변수명을 조금 정리해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데이터의 총계나 소계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데이터 구조도 OLAP로 넣을 거냐 OLTP를 구조로 넣을 거냐에 따라서도 분석 기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을 집어넣겠다 하시면 OLTP보다는 OLAP가 맞지만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OLTP 구조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를 해주셔야 올바른 조금 자동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같은 내용들 한번 변수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HID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재 HID 지금 샘플 데이터입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국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HR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조금 몇 개를 해봤습니다. 많이는 못 해봤는데 한 10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대기업
해당되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기업에 대한 뭐 4대 기업에 해당되는 HRD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 소지가 좀 있으신데 변수명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문이나 한글을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글을 써주시는 거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챗 GTP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인식률을 계속적으로 높이려면 우리라도 한글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PDF가 과거에는 뭐 몇 달 전만 해도 PDF가 한글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글 PDF 인식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학습이 된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실습을 시키면 보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재직자, 퇴직자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상으로 이렇게 책상을 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색상으로 칠하시면 안 됩니다. 색상을 칠하면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컬럼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새로운 컬럼을 만드셔서 해당되는 변수명으로 생성하시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재직자, 휴직자 이렇게 있죠. 재직, 그다음에 퇴직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yes, no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yes, no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재직, 퇴직만 있을 리가 이거보다는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이 이분법으로 넣어버리면 이 변수의 부분이 확장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휴직도 있을 수가 있겠죠. 휴직에서도 뭐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휴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 휴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을 yes, no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이분법으로만 하시게 되면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속성,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매우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확장할 수 있는 변수의 속성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yes, no를 하게 되면 뭐가 yes야, 뭐가 no야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재직자, 재직 혹은 퇴직 혹은 휴직, 휴직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변수의 속성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뭐 이게 병가인지 개인적인 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넣어 주셔야만 해당되는 그 갭, 그 다음에 시차 분석 이런 것들도 순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빈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분량이 많은지 뭐 비율이 낮다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이라는 것도 또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료의 속성을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yes, no보다는 뭐 재직, 퇴직, 휴직 혹은 1, 2, 3 뭐 1, 2, 3 이렇게 했는데 숫자로 넣으시면 이게 부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또 1이 뭐였는지 2가 뭐였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재직, 퇴직으로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호화 가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호화가 필요한 경우는 통계 분석할 때 이 문자를 넣으면 분석 대상에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호화 가정을 통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분석을 들려보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올바른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한번 돌리실 때도 어떤 거 독립 변수를 뭘로 넣을 거냐, 종속 변수를 뭘로 넣을 건가를 반드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챗GPT는 좀 똑똑하게 얘가 뭐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알아서 판단해서 회귀 분석을 돌리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이 로지스틱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운 기능입니다. 그거는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그냥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형 회귀 분석은 양적인 분석과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로지스틱이나 이렇게 재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를 0으로 놓을 거냐, 뭐를 1로 놓을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0으로 놓고 뭘 1로 놓거냐, 그 다음에 뭘 2로 놓거냐, 그러면 다중 로지스틱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다중으로 할 때도 이 빈도수가 너무 작다, 휴직이라는 부분에 응답 비율이 낮다면 제외를 해야 된다. 근데 왜 제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회귀 분석 돌린다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설명 좀 하실 때 이런 부분 조금 공부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은 그냥 대충 설명하시는 분들이라는데 정말 섭하다.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는 거를 그냥 단기간에 이렇다고 설명하시면 잘못된 설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그 전공자분 제가 몇 분 공부한 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부 좀 조금 더 해서서 진행해 주는 것들 좀 권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돌릴 때 독립 변수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독립 변수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상호관계, 연관성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최대 7개, 근데 보통은 5개 내외가 좋습니다. 5개 내외로 변수를 계속적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정말 독립 변수인지 제3의 변수라고 아시죠? 해당되는 선행 변수, 그다음에 억제 변수, 왜곡 변수, 제3의 매개 변수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조건 독립 변수라고 해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를 이게 제3의 변수 중에 어떤 변수인지, 매개 변수인지, 왜곡 변수인지, 억제 변수인지를 명확하게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아마 중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HR 데이터를 가지고 퇴사와 재직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시는데,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 그다음에 HR 관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서 몇 년간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취업자의 성향 파악을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변수를 넣게 되는데, 실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학점밖에 별로 통계학적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좋은 결과의 원인을 발굴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게, 제가 보는 HR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HR 데이터가 실제로 측정 도구 자체가 최종 재직과 퇴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측정 도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만족도, 그 다음에 교통 거리도 있을 거 있고요, 복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갑자기 또 퇴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사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퇴직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월급을 더 많이 준다거나 연봉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직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방에 상당히 중견기업입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신데 연구소를 해당한 부분을 서울로 하겠다. 서울을 하는데 서울을 너무 하니까 판교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설립을 하고 육성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복지나 경력을 위해서 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면은 어느 정도 한 1, 2년 다니시다가 다른 기업으로 바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런 아픔이 많이 있어요. 왜?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HR 같은 경우에는 이직과 퇴직, 그 다음에 재직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어떤 측정 도구로 판단하기는 통계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발전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지 않으실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HR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그걸로는 좀 힘들어요. 해당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만 가지고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경우죠. 실제로
외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외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외근 이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저는 물론 대표이사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동 시간이 거리가 있는 거를 근로 시간에 근무 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의 실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오는 것도 근무 시간으로 칠 거냐, 그런 것들도 좀 논란의 소지가 시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저도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보지만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사원분들에게는 불만 사항이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내부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해당되는 GPT-4.5를 가지고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고급 데이터 분석 방법은 주어지는 거니까 그때마다 어떤 분석 기법 써라, 어떤 기법 써라 라는 것을 주어지는 거니까 분석 기법은 해당하는 부분은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좀 더 이론적인 공부와 실습,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확장적인 높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봐도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도 업무도 GPT-4.5가 되면서 업무가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습득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에 해당되는 분석 기법이나 GPT-4와 관련한 내용의 데이터 분석 분야는 제가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 강의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챗GPT-4.5를 통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